네, 안녕하세요.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구심점 사업 확장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스와 리더의 성향을 구별하는 사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고 개념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는 이끈다기보다는 다그치거나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는, 즉 상명하달의 이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일컫고요. 리더는 누군가에게 지지를 충분히 받은 끝에 그 조직과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일컫게 됩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서부터 한 명 한 명의 손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죠. 어떤 의지가 리더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뜻과 마음이 모여서 어떤 방향성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번 사진을 보았을 때는요, 협력, 연대, 규합, 화합이라는 단어가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어떠한 협력, 어떠한 연대, 어떠한 규합, 어떠한 화합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 함께 같이 해나가고 있는 그것이 조직이 아닌가라는 연상이 드는 사진들이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이유, 어찌됐든 우리는 리더가 되어 나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관련된 이런 협력, 연대, 규합, 화합이라는 의미와 개념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이 강의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뿌리 내릴 것인가? 이 뿌리를 내린다는 건 참 중요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구하는 농구 황제. 우리가 흔히 마이클 조던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슬램덩크를 하는 장면을 연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마이클 조던의 새로운 도전이었던 야구, 별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구하는 인간 번개. 우사인 볼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 빠른 달리기를 기반으로 축구까지 도전을 했었으나 결국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뿌리 내릴 것인가? 내가 뿌리 내린 곳에서 나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그 쌓아나간 과정과 성취 결과들이 결국 리더십과 직결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갖출 요소와 조심해야 할 함정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쭉 보시면 성공을 위해서 갖출 요소는요. 적극적인 태도, 훌륭한 배우는 태도, 그리고 관대한 마음, 두꺼운 낯가죽, 그리고 열성과 열정, 그리고 추진력, 놀랄만한 끈기를 예로 들 수 있고요. 조심해야 할 함정은 차바퀴를 새로 발명한다. 사업에 전념하지 않는다.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한다. 거절에 연연해한다. 소비자 구축을 등한시한다.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스폰서를 괴롭힌다의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우사인 볼트의 예, 그리고 마이클 조던의 예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 순간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모든 것들을 흡수하는 태도로 배움에 임해야 되는 물론이거니와 그 함께하는 멤버, 즉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이 비즈니스에서 더더욱인다나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연결이 될 수, 진정한 의미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두꺼운 낯가죽을 갖추고 매 순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에 거리낌 없어야만 성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열정 그리고 열성. 어떤 일을 대충 하는 사람, 띄엄띄엄 하는 사람, 쉬엄쉬엄 하는 사람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집중 몰입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당연히 매력을 느끼게 되고요. 그 매력이 힘을 발휘해서 또 다른 성취와 한 단계의 성장을 선물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추진력, 놀랄만한 끈기. 일을 결정했으면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목을 끌고 있고요. 놀랄만한 끈기, 요즘에 그릿이라는 책 때문에 참 많이 알려졌는데 목표를 정했다라고 하면 이 목표를 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힘을 우리는 그릿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끈기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징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목표마저도 언젠가 시간 안에서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그 결단한 마음, 이것이 정말 유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공이 선물같이 다가온다. 그 조심해야 될 것들은 차 바퀴 새로 발명하지 말자. 이따가 제가 리더십의 함정, 리더십에 관한 오해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차 바퀴를 새로 발명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차를 만들어 봤어요. 차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차 바퀴 모양이 네모나기도 했고 별 모양이기도 했고 세모나기도 했고 동그랗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차를 다 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잘 운영이 되는 차 바퀴는 동그란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따라가는 비즈니스, 모방하는 비즈니스, 즉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의 일원이 되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가는 비즈니스에서 이미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 방법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없을까? 이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없을까에 대한 발명론적인 개념과 발상은 그닥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전념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 흔히 저도 대기업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10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즈니스에 올인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를 다니다가 유니시티를 했다라고 할지언정 회사에 있는 시간 또한 유니시티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구축을 했었고요. 회사의 상황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은데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라고 직장 동료분들께 말씀을 드려놓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내가 이 할아버지를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들을 회사의 동료분들에게 이미 고지를 해놓은 상황으로 비즈니스 미팅에 절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놓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맞겠죠.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한다. 이게 함정인데, 초라함이라는 거,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이제 막 만나신 분들이 막 거창한 성취나 성과가 있는 채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진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통장에 30만 원 있었던 상황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비즈니스를 진행 몇 개월 해봤으나 저한테 뭐 200만 원 소득이 들어오기까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즈니스를 자신감 있게, 자부심 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가고 있는 이 길을 이미나 나보다 빨리 걸어가신 선배님들, 즉 스폰서님들, 선배, 리더 사장님들이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1년 있으면 내가 억대 연봉이 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억대 연봉을 벌지 못하니까 억대 연봉 정도 버는 친구에게 이 제품이나 이 아이템을 선물할 수 없다라는 생각, 즉 지금 내가 그들에 비해서 초라하기 때문에 저분은 나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지 못할 거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절에 연연해 한다. 한 명 한 명 거절에 연연하다 보면은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끝까지 결승점까지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저희 비즈니스는 특히나 3명의 예스만 받더라도 제가 지금 있는 국내 최고 직급인 다이아몬드까지 충분히 너끈히 갈 수 있는 보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의 핸드폰에 1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1000명 전부 다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달려들어도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기왕이면은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롤모델, 성공자적, 미래지향적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에 인했을 때,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자 조인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음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매 거절에 연연해 하시기보단 이 사람의 때를 기다려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그리고 아직은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다 발휘가 되지 않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 또한 굉장히 합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구축을 등한시한다. 네, 소비자 구축을 등한시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네 번째 요소와 조금 연결이 됩니다. 큰 사업자가 나오기를, 어떤 사회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미나 달성하신 분이 나오기를, 아니면 어떤 큰 비즈니스 형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오기를, 아니면 하다못해 개주,
우리 동네 마당발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소비자, 즉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과 생명의 가치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사람에 집중하셔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의 전개일 수 있다. 비즈니스의 가장 시발점은 우리가 소비자가 되고 그 소비를 통해서 느낀 가치와 감동이 주변과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가 된 끝에 우리 멤버십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비즈니스의 가장 기반이 되는 형태인데, 소비를 등한시하고 소비자 구축을 등한시한 끝에 누군가가 정말 가치와 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인다.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가까운 가족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여성 사업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남편분도 꿈을 앗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꿈에 대해서 진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 소통을 유도해봤고 대화, 소통을 시도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꿈, 나의 꿈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다라는 분들에게는 저는 무조건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진지한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설계도와 계획을 서로 한번 소통을 해보세요. 그리고 꿈을 위한 시간을 쌓아가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먹고 사느라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진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꿈을 향한 길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길인지에 대한 그 확실한 분별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남편이나 배우자 분들도 그럴진데, 우리가 흔히 주변에 두고 살아가는 친구분들 있잖아요. 조언이라는 것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조언은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근데 귀동냥이라는 표현을 조금 활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동냥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얻어가는 것, 누군가에게 얻어가는 메시지. 담고 싶은 사람의 말을 동냥했을 땐 우리가 인생이 조금 나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데요. 담고 싶지도 옆에 있고 싶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을 내 귀에, 내 마음에 자꾸 담았을 때에는 인생이 나아질 확률은 없다. 귀동냥만 잘해도 담고 싶은 사람의 말인지 아닌지만 내 마음속과 내 머릿속에 잘 분별을 하실 수만 있어도 우리의 꿈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스폰서를 괴롭힌다. 스폰서를 괴롭히는 분들은 정말 괴롭히는지 모르고 괴롭히시겠지만요. 스폰서를 괴롭히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나의 꿈, 나의 성공을 심지어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신 그분들이 스폰서님이십니다. 그 스폰서의 마음이 나에게 닫혀버리는 그 순간 내 성공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십은 영향력이며 나의 영향력은 오직 나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향력이 충분히 쌓인 끝엔 타인과 상황, 그리고 이 환경까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것, 즉 리더십을 영향력으로 판단을 하고 그 영향력을 충분히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과 리더십을 기른 끝에 타인도 상황도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 주도적이 되라 라는 파트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밖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관심을 준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저를 위해 바뀌어줄 리는 없고요. 환경 또한 나를 위해서 바뀌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온전하게 충분히 잘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다 보면요, 때로는 타인도 때로는 환경도 저를 위해서, 아니 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으로 바뀌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주도적인 사람과 대응적인 사람의 차이로 명백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주도적인 사람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 자, 어떤 문제 앞에서 대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대응적인 경우는 나는 가야만 한다. 뭔가 뉘앙스가 벌써 끌려가는 느낌이죠. 그는 나를 미치도록 화가 나게 한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만일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도적인 경우는요, 영향력의 원이 계속 확장하게 되면서 관심의 원 영역을 굉장히 많이 영향력의 원으로 채울 수 있게 되고요. 대응적인 경우는요, 반대로요, 영향력의 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원래는 내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 사람, 그 환경마저도 관심의 원 밖으로 내쫓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의 경우는요, 사람이 누군가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절을 했을 때 저의 경우는 저만 바꿀 수 있으니까 내 화법이 혹은 내가 듣는 법이 아직 부족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음 미팅에서는 화법을 조금 개선해보고 듣는 법을 조금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외적 자세를 바꾸면서부터 지지를 한번 기대해보기도 했어요. 실제로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고요. 제가 추리닝을 입고 나갈 때, 미팅에 나갈 때에는 많은 분들이 저를 가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장으로, 그리고 머리도 풀 세팅을 하고 미팅장에 나갔을 때에는 모든 분은 아니었지만요, 꽤나 다수의 분들이 저에게 보내는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이요. 그리고 이 차림새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미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팅의 성과가 확연하게 갈리더라고요. 추리닝을 입고 나갔을 때는 말을 말로 듣지 않았는데 정장을 입고 나가니까 이미 듣는 상대가 저한테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나 자신을 바꿨을 뿐인데 상대도 나를 위해서 바뀌어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리더로서 누군가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하고 양육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를 좋아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요, 제가 저 자신을 좋아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변화시켰을 때는 꽤나 큰 영향력이 생겼던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리크루팅을 해줄 때 그 리크루팅의 성과가 좋아지면 파트너 사장님들은 당연스럽게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리크루팅의 성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품에 대한 공부, 호전 반응에 대한 공부, 사람에 대한 공부, 듣는 법과 화법까지도 저 자신을 철저하게 연습시키고 트레이닝 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 시간 끝에 이루어졌던 미팅들의 결과가 좋아지다 보니 파트너 사장님과 저의 마음이 닿는 그 지점도 굉장히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팅에 많이 오라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미팅에 있고 가장 많은 미팅에 참석을 하는 것,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팀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파트너 사장님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합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르치지 마라, 동기부여해라.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룹은 구심점을 중심으로 커져나간다. 제가 지금까지 영향력의 원, 그리고 관심의 원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데요. 모든 그룹, 모든 조직은요, 구심점을 중심으로 커져나간다. 곁가지에서 변방에서 성장과 확장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장과 확장의 중심에 있을 때에만 내가 구심점으로서 확장과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장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심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구심점은 구심운동의 중심점, 또 다른 의미로는 중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 사상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 즉 내가 구심점이다 라는 건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을 보시면요, 그룹 리더가 되기 위한 8가지 필수 조건이 나오고요, 그룹 리더에 대한 정의가 나오며 그룹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책 한번 필수적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내용은 슬라이드에 띄워놨는데, 저는 중요한 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후원에 대한 개념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후원은 절대로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후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후원에 대한 선택,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후원에 대한 개념 정리, 그 개념 정리가 경험 정리까지 이어져서요. 그 경험 정리를 통해 내가 가진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찾는 것에서부터 후원의 시작점에 설 수 있다. 파트너의 인간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인간적인 성장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필수 요소이고 경험을 통해서만 인간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한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돕고 그 만남에서 고정관념, 선입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끝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것이 후원에 대한 개념인데 이 모든 개념을 이해하면서 후원을 받는 파트너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지식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충분히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시면 반드시 예전에 받았던 후원에 대한 그 경험을 이 개념 정리를 통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한번 쌓아가 보세요. 그러면 없었던 감사가 새록새록 올라올 것입니다. 아, 나의 스폰서님은 나의 이런 민면까지, 내 그룹의, 내 조직의 이런 민면까지를 보살펴 가면서 울타리를 쳐줘 가면서 안전과 성장을 다 기여해 가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의 멤버십을 성장시켜 주고 있었구나. 이 감사가 커진 끝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후원은 절대로 무엇이 아니다고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접기 전까지는, 즉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 그게 봉사, 헌신, 즉 후원에 대한 활동입니다. 무한한 감사가 있지 않은 사람이 이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한한 감사를 찾는 건 냉정한 의미로 나의 지속 성장을 약속하고 담보하는 것과도 같고요. 내리사랑의 실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성장에서 어떤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성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요, 네트워크 곱하기 성과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네트워크는 내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을 의미를 하고요. 성과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교 1등이 성공일 수도 있고 성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성과로 치부한다라고 보면 내가 전교 1등이 됐는데 좋아하는 게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성공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교 1등을 했는데요. 나와 연결된 네트워크, 즉 인간관계에서 나를 이끌어준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의 환경을 지지해준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의 과정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전교 1등을 나와 같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응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선생님, 가족, 그리고 친구들. 나의 성공의 크기는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국내 최고직급이 되는 것,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아가는 과정의 끝에서 갖추어진 성취와 성과가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에 얼마나 깊은 진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가 우리의 성공을 의미한다라는 걸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업을 이제 막 만나신 분들이 참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결국 소비자로 시작해서 사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되어 나가고 그리고 나서 탑 리더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이 형태의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 리더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스킬과 역량 강화에 집중한 끝에 나오는 성과가 아닐까. 그리고 리더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성 그리고 스킬과 역량을 적절하게 성장시킨 끝에 나도 성장하고 조직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탑 리더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전과 인성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초기의 집중과 몰입은 오직 스킬과
능력, 성과에만 집중을 해보자. 이 촉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PD가 가기 전까지, PD가 되기 전까지, 억대 연봉이 되기 전까지는 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품 해용을 통한 제품 컨셉의 마스터가 되는 것, 호전 반응을 통한 인체 원리의 마스터를 빠르게 하는 것, 연습 또 연습 또 연습 또 연습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갖추고 있는 뭐 디톡스 QI, C 플러스 QI, 10분 QI, 데몬스트레이션, 전 제품, 뭐 화장품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 화장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생필품에 대한 이해, 이 등등등에 대해서 내용도 알지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무게 중심을 서서히 유니시티로 이동해 내는 것. 그런데 서서히라고 했지 완벽하게 낼 때까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저도 대기업에서 유니시티의 무게중심을 이동한 끝에 대기업 생활은 했으나 철저하게 제 생활과 제 삶의 무게중심은 유니시티에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 비즈니스임을 알고 팀 안에서의 관계 형성과 소통에 목숨을 걸어보는 것. 그리고 절대 긍정, 초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결단, 그것도 큰 결단을 통해서 목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그대로 둔 채 온갖 것의 방법을 바꾸어서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내는 것. 그리고 때로는 투쟁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내 앞에 있는 인간관계 혹은 내 앞에 있는 환경에도 나의 마음, 목표를 향한 나의 마음을 충성한 끝에 투쟁에도 임해보는 것. 그리고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저희가 비즈니스의 형태로 얽혀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기는 하나 스폰서의 입장에서 누군가 파트너 사님들의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도모할 때 때로는 이런 마찰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드백들, 그 후원의 활동들, 그 소통의 관계에서 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저만 손해다라는 거, 파트너인 나만 손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끝에 철저하게 성장 중심의 마인드셋을 가져가서 이성적 판단만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기의 집중과 몰입은 성장 또 성장이라는 카테고리로 정해봤는데요. 나 자신을 무아지경의 몰입 상태로 유지해낸 끝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간 리더가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던 일은 너무 쉬워요. 하지만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불편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PD 정도 혹은 PD가 아니더라도요, 이미 내가 누군가 파트너 사장님들의 리크루팅을 해주는 거, 누군가의 소비자 관리를 해주는 거, 후속 조치를 하는 이 미팅들이 너무나 쉬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마음 편하게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조직, 내 멤버, 이게 굳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아닐 때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나의 편함으로 인해 누군가의 불편함이 반드시 초래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불편할 때에만 나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던 일, 편한 일, 익숙해진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일 밖의 일을 못하게 될 것이고 진짜 성장을 하지 못한 끝에 결국은 시스템 소득, 시스템적으로 내가 시간적, 경제적 그리고 친구 부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친구가 많아지는 친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을 했으나 내가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하던 일이 뭐예요? 어쨌든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멤버를 구축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시스템 구축에 소홀해져서 시간이 가도 시간이 많아지지 않고 시간이 가도 돈이 많아지지 않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기 단계에는 내 마인드셋도 성장을 시켜야 되겠지만 나의 스킬도 성장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밸런스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 덕, 내 탓. 잘 되면 상대. 그리고 시스템의 덕인 것이고 안 됐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밸런스 너무나 중요하다. 방향성을 잃은 구심점은 가라앉기 마련이다. 방향성을 잃은 구심점,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채로 작은 규모의 무리를 이끄는 구심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 작은 규모의 구심점으로서
작은 규모의 조직을 이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꿈, 더 큰 지향점,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구심점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나의 스폰서님들 중 누군가와 반드시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스폰서님으로부터 나와야 올바른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장에 필요한 것은 대개 플러스이지 마이너스가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리의 오류에 빠지지 말자가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는데, 성장의 오류에 빠진다.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더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고 더 효율적인 것,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성장에 굉장히 이로울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가리면서 하나씩 둘씩 빼다 보면 결국은 같이 일할 사람도 없어지고 해볼 수 있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중기 단계, 즉 PD 이상, PD 이쪽 저쪽의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정말 많이 말씀드립니다.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될 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지 무엇을 덜 할 수 있는가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몸이 바빠서 책을 빼는 것은 연료를 넣지 않으면서 고속 질주하는 차와 같다. 변화는 생각과 관점의 전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과 관점이 전환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보지 않은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읽어보지 않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건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 즉 스폰서님과 이 새로웠던 경험들에 대해서 방향과 생각, 관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책을 읽고도 새롭게 알게 된 지향점과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아직 작은 그룹의 조직의 리더일 뿐인 것이고 더 큰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큰 비전을 멤버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보다 더 큰 뜻을 이미나 이루신 그 스폰서님들과 연결이 된 채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을 이식하고 조직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 또한 선택임을 매 순간 인지하시면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책임은 리더가 진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 또한 선택입니다. 그 파트너를 성장을 시킬지 말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소비자분에게 한 번 더 다가갈지 말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책을 한 번 더 읽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이 강의를 한 번 더 들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시간이 쌓일수록 후회의 정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은 선택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리더의 진정한 면모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외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영향력을 허용하고 뒤에서 리드하면서 팀이 직접 이끌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대장이 돼서 모든 일을 쳐내는 것, 그건 내 파트너 사람들의 역량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봐준 채 팀원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이끌 수 있는 그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 트레이닝은 내 사람을 책임지는 최상의 방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내 팀원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트레이닝입니다. 힘든 일은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파트너 사람들 너무 애지중지한 끝에 이거는 내가 할게요, 저것도 내가 할게요, 아이고 이건 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쉽게 하세요, 안정적으로 하세요가 아니고 내가 힘들었던 그 과정을 겪은 만큼 내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 과정을 겪음을 통해서 중요한 건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지 여기에서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가 아니다. 힘든 일을 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진 않잖아요. 저희가 함께 해주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함께 하면서 파트너도 자부심을 느끼며 나와 함께 팀이다라는 연대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스폰서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끌어야 할 때와 따라야 할 때를 분간하는 것, 파트너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 스폰서를 때로는 문제 해결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습관을 들인 걸 수도 있어요. 스폰서님, 사실 우리 집안에는요, 스폰서님, 제가 사실 이 파트너 사장님과는요, 스폰서님 저는 요즘에는요, 스폰서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스포너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스포너님 저는 강의가 너무 힘들어서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와 동기를 주는 것, 이것이 그 파트너 사님들이 어떠한 문제에도 해결할 수 있는 힘, 즉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성장의 원천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일원이 되어 영향력을 키우고 긍정적이되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 조직의 일원이 되어서 영향력을 키운다라는 건 내가 누군가의 좋은 팀원이 돼봤어야 내가 나중에 팀의 리더로서 좋은 팀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것. 즉 좋은 팔로워가 되었을 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되 현실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고 해서 망상을 혹은 구체적이지 않은 희망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목표하는 바, 즉 지향점은 높고 멀리 보되 현실적으로 이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통해서 머리는 진중하게 가지만 그 두 발은 굉장히 부단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열정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탑 리더의 집중과 몰입, 즉 비전에 몰입해야 하겠다라는 걸 저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을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방향을 제시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그렇다고 뭐 탑 리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저도 탑 리더로서 그룹을 이끌어야 될 때에 나 자신에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과정을 쌓아갔다라는 걸 한번 되새기고자 이 내용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대외적인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의 방향성을 비전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고요.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을 적용을 하면서 나도 변화시키지만 조직의 체질도 개선시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자유로운 리더십을 구사하면서 그 리더를 양육을 해나가는 여부분은요.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추진력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포용력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전략이 굉장히 구체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뭐 이걸 통합적으로 발휘했었던 리더십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섬기는 리더십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구사한 경험치를 가지고 각자의 성향에 맞는 리더십을 이끌어줄 수도 있고요. 개발을 시켜줄 수도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예술을 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오너십을 통한 구심점의 유지와 확장을 해내가야 되겠다. 저희 메가월드 박미주 그룹을 이끌어주고 계신 박미주 대표님, 이용재 대표님, 이 극단적 오너십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면면히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지만 세미나랠리를 운영하시는 모습들, 이제 다가올 펑션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조직 전체의 가장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이 모습들이 저는 극단적 오너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리더십을 본보여 주신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극단적 오너십을 가지고 모든 일이 내일이고 그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나의 멤버가, 나의 영향력이, 나의 리더십이 결정된다라는 극단적으로 내려가는 오너십을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리더십의 7가지 이제 한번 개념도 봐봤는데 뭐 성품, 지식, 직관, 경험, 성취, 능력, 관계 이 내용들은 한번 참고만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개념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의 개념들의 역량을 좀 성장시키고자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더십에 대한 오해, 이 5가지. 리더십은 관리다. 리더는 사업가이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리더는 개척자이다. 리더십은 지휘이다. 이 5가지가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리하는 리더, 관리해 나가야 되겠으나 이 관리가 목적이면 안 되겠다. 정말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환경을 관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일 수 있겠지만 사람을 관리하고 매출을 관리하고 이 성과를 관리하는 관리는 리더십이 아니다. 리더는 사업가인가?
물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겠으나 진정한 의미의 리더는 이윤과 마진을 초월한 가치, 문화 창조, 문화 창출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리더십은 지식이다. 많이 안다고 해서 리더십이 커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이 적절하게 겸비되어야 하겠으나 철저하게 그 경험과 성과에 의한 영향력들이 멤버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안에서의 영향력, 즉 리더십은 지식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리더는 개척자인가? 어떤 걸 발명하려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리더가 아니고 이미 있고 이미 존재하는 우리의 팀, 우리의 아이템 이것들을 어떻게 연합하고 규합해서 화합해서 시너지까지 창출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실제 실현시키는 것이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리더십은 지위인가? 지위에 따른 리더십이 없진 않습니다. 반드시 있지만 그 지위가 리더십 자체를 의미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 누군가 어떤 지위,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PD 사장님들에게 지위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리더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진정한 의미의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나 또한 그 개인적 성장의 레일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본보이는 것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위를 득했다라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그 지위 자체만으로 명령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건 보스이지 리더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제언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감 때마다 이번 월 초에 스스로 목표했었던 목표가 있을 텐데요. 이 목표 앞에서 쉽사리 좌절하는 게 20일을 넘어서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매일 25%씩 성장하면요. 10번 성장하면 9.3배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열흘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앞으로 나는 매일 25%씩만 성장한 끝에 일주일 만에 디렉터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혜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멘토를 찾는 것, 나 자신의 멘토를 찾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비즈니스의 성장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멘토 한 분만 있어도 반드시 성공이 담보가 된다라는 거.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라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공은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실패를 즐기십시오. 어떻게 즐기면 되냐?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한 끝에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어서 나의 미래를 바뀌는 유일한 키가 유니시티임을 매 순간 자각하고 인지하고 확장해 나가면서 모든 실패가 나중에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다라고 믿으시면서 실패를 즐기십시오. 관계 비즈니스에서 절대적인 원칙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극단적 순간에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철칙이다. 세 번째, 역지사지, 그리고 공정성, 진실성.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공정하게 나아가는 과정이 나중에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진실성. 나중에는 진실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죠. 시간 안에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성장이란 나를 극복하는 것, 나를 뛰어넘는 것, 변화로 감화시키는 것, 시드 타임을 통한 히든 에셋을 갖는 것, 겸손, 관대, 아량의 속성을 길러나가는 것, 확신, 열정, 용기의 속성을 길러나가는 것, 명예, 봉사, 책임의 자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 믿음, 사랑을 전파하는 것, 감사를 간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당당하게 설 그 정상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킨 세상의 미래가 너무도 기대됩니다. 사랑합니다. 메가월드. 감사합니다. 메가월드.